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정시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훑어보면서 이번에 우리 고3 학생들 떻게 준비해야 될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정시를 봤던 거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은요. 이번 올해 정시 대박 났죠. 특히나 한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일반 국립대,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우리 인천대에도 마찬가지고,를 지원했을 때 뭐 평소에는 3등급 정도 되는 학과라 그러면은 뭐 3, 4, 4 이렇게 떴는데도 어, 조금 학과를 조정을 하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었던 그런 정시였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 기조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저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정시한다 그러면은 자꾸 뒤로 미루려고 그러고 내신 공부 안 하니까 공부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준다면 정시 정말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인천에서 이제 마지막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기회에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은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나와요. 음, 국어서 선택 과목이 나오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국어부터 해가지고 공통국어, 독서, 문학 이렇게 들어가고 선택 과목은 화법이나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들어가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자, 그 대학을 들어갈 때는 원점수도 중요하지만 원점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표준 점수예요. 등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이 표준 점수가 아이들 이제 등급하고 대학 가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점수라고 생각하면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평균 점수가 낮아지고요. 그러면은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는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더 높은 과목, 그러니까 같은 수학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 원투로 동일하게 들어가더라도 확통 미적분인데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됐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100점인데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됐으면 얘가 점수가 더 높은 거거든요.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선택 과목 얘기하는 거, 선택 과목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도 학생들한테 얘기할게요. 선택 과목은요, 사실은 내 성향에 맞게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거기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불리가 있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공통 과목에서 점수가 75%가 나온대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뭐 점수를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쉬운 과목, 특히나 확통의 이과 학생들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시험이에요. 지금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거의 다 확통을 선택을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과에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넘어오는 상태여가지고 확통에서 등급받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확통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확통이나 미적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확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등급별 구간이 많은 인원이 많은 데 들어가 있어야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3, 4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내가 2등급인데 2등급 정도면은요. 내가 확통을 잘하면 확통을 들어가는 게 좋고요. 미적을 잘하면 미적을 들어가면 좋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를 내가 잘하면은 들어가면 좋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괜히 쓸데없이 내가 잘 하지 않는데 들어가면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하는 될 수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고요. 1등급일 때는 정말로
표준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내가 점수를 뭐 하나 틀렸을 때, 두 개 틀렸을 때, 혹은 다 맞았을 때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에서 어느 게 가장 표준 점수가 높을 거냐. 물론 뚜껑을 따봐야 알아요. 뚜껑을 따봐야 알지만 실제로 표준 점수가 뭐가 높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탐구인데요. 탐구 같은 경우는 과목 두 개를 선택하는데 문이과 통합이에요. 그래서 뭐 사탐하나 과탐하나 이렇게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특히나 또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투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 과목 선택하는 부분들도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사 한국사 있죠? 한국사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EBS 연결 같은 경우 70%에서 50%로 줄었어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 직접 연계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만 주구장창 잡고 있는 거는 조금 손해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에 대한 소재, 그리고 원리, 그리고 하나 더 문장 구성이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특수한 문장들 빼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과년도 모의고사 많이 돌려야 돼요. 영어는요 점점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2020년 시험이 2010년 시험보다 훨씬 어려워요.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밑에 있는 시험으로 보시면은 안 되고요. 밑에 있는 시험에도 예를 들어서 뭐 5개년을 돌릴 거다 영어를, 그러면은 밑에 2015년, 2016년부터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6월, 9월 수능 요렇게 3개를 돌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분석하는 거, 피드백하는 거, 오답노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내신에서는 교사 추천서와 적성고사가 폐지된다라고 해요. 적성고사 폐지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아직 모집 공고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효력이 없죠. 교장 추천 아니고서는 효력이 많이 없어진 형태여가지고 수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약대 같은 경우가 이제 6년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약대 가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여태까지 우리 들어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거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내용은요, 대학 입시 주요 일정이에요. 물론 3월, 4월 보는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6월 달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작하죠. 6월, 9월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6월이 끝나자마자 요때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 시험을 봤는지, 그리고 시험 성적표 나온 거 가지고 세부계획 공고하고 원서 접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들어가면 되고요. 보통 이제 그 학교 시험이 7월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 수능 대비 잘 해주시고요. 정시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정말로 이번 정시 그랬고요. 올해 정시 똑같을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둘 다 정시에서 저는 기회가 된다고 해요. 특히나 이렇게 시스템이 바뀔 때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달랐듯이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조금 다른데 그렇게 혼선이 있었을 때 잘 찾아 들어가면은 내가 나온 점수 대비 좋은 학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하고 같이 찾아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